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먼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인 캔들과 해당 내용들이 실전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보다 빠르고 확률 높게 급등주 종목들을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자세하게 실전 차트 강의 자료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자료집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주식으로서 확률 굉장히 높일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AI 로봇 대장주 딱 두 개가 좋습니다.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적용이 되는 로봇이 지금 현재 이 생성형 AI가 로봇 개발의 방향성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이 초기 코딩 단계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챗 GPT가 지금 사람의 그냥 질문만을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코딩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로봇에게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이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로 코딩을 해줘. 이거를 지금 현재 챗 GPT가 대신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한계입니다. 지금 자연어 음성 인식을 통해서 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음성인식 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과 로봇의 인공지능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을 결합을 하는 게 챗 GPT의 미래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챗 GPT가 음성인식의 한계를 뚫게 되면서 상호 인재 보완적인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이 미래 먹거리로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같은 국내 주요 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정조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로봇의 하드웨어는 일정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 손이라고 하던가 이미 굉장히 초미세 공정들까지 자동화로 그런 기능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한 것이겠죠. 결국에 뇌가 없다, 생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에 인공지능,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적용이 필요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각각의 집안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집안의 구조라고 하던가 뭐 평형마다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 아니면 단독주택이냐 내지는 이제 가구 배치, 소파가 어디 있느냐, TV가 어디 있느냐, 냉장고가 삼성 거냐 LG 거냐, 그리고 이 지금 가정용 로봇을 사용을 하는 사용자들의 지식 수준이 모두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정용 로봇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가정용 로봇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가전보다 비싼 굉장히 효자 상품으로서 기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정용 로봇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피드백 기능이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제로 이 가정용 로봇이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미 완성이 됐는데 얘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 줬으면 하는지를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식으로 요청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봇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가 바로 초기 코딩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공학 지식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코딩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명 이제 이 로봇이 만약에 걸어 다니는 로봇이 된다라고 하면은 걸어 다닐 때 로봇의 무릎이 몇 도 각도로 휘어져야
가장 안정적으로 걸어 다닐 수가 있겠느냐? 그때의 발 같은 경우는 몇 도의 각도로 휘어져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모두 다 코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딩이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로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적는 거를 인제 코딩이다라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로봇이 움직이는 모든 부분을 컴퓨터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낮은 수준의 코딩을 완성을 해서 얘가 로봇이 지금 현재 작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을 하는 모든 상황별로 개발자들이 감시를 하게 되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 작업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서는 이 작업을 해야 돼. 이거를 일일이 다 라벨링을 한다. 수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AI를 개발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뭐 인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던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 AI를 개발을 하고 연산을 하고 로봇 같은 곳에다가 적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운용을 하는 이 모든 부분에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늦게 그리고 인제 로봇이 조금 더 인제 개발이 되는 방향성을 좀 지연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생성형 AI가 바로 로봇의 개발 방향성을 완전히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로봇의 동작을 관찰하고 자연어로, 그러니까 코딩이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말로 컴퓨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냥 자연어로 하면은 생성형 AI가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코딩을 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거를 읽고 동작을 자연스럽게 수정을 시켜 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까지는 일일이 개발자가 모든 이 세세한 부분들까지 코드로 바꾸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개발자가 단순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어로 그냥 코딩을 즉각적으로 만드는 생성형 AI가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챗GPT가 자연어를 이해를 하고 바로 AI를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코딩을 생성한다. 그래서 이 체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말을 하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 자연어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듣는 컴퓨터 언어, 뭐 C 언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이제 코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코딩이 바로 이제 그 뭐 상호 간에 번역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 라벨링 작업을 하고 나서는 AI를 통해 가지고 오토 라벨링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개발이 아직 늦어지다 보니까 이걸 수작업으로 일일이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수작업으로 일일이 써 줬어야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AI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라벨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나 로봇 개발에 있어서 이 생성형 AI가 인력, 비용, 시간들에 있어서 굉장히 대폭적인 감축이 될 수가 있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이 챗GPT를 품에 얻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챗GPT 기능을 바로 로봇에다가 적용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챗GPT가 작성을 한 코드로 움직이는 로봇과 드론을 개발을 하는 데모 영상을 공개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텍스트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챗GPT는 사람이 인제 이 빙 검색 엔진, 구글 같은 빙 검색 엔진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뭐 "오늘 날씨가 어때?" 아니면은 "내가 뭐 9월 뭐 며칠에 뭐 일본으로 놀러 갈 건데 좀 뭐 그런 여행 코스들, 맛집들 이런 거 해서 짜 줘." 그러면 이제 챗GPT가 이런 것들을 딱 글로 텍스트로 이제 해 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챗GPT를 텍스트를 넘어서서 지금 다음 단계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음성 인식이겠죠. 이 적용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겠고, 사용자가 굉장히 복잡한 전공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학습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로봇과 상호작용을 가능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챗GPT 기능, 바로 생성형 AI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굉장히 축적을 했고요. 이 축적한 자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로봇 같은 미래 신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는 글로벌 1위에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전체 이익의 70%를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부분을 넘어서 산업용 로봇을 개발을 해서 아마존 이 지금 현재 인터넷 상거래 물류센터를 100% 무인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피커나 가정용 로봇을 개발을 해서 음성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올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적용을 한 새로운 가정용 로봇을 지금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챗 GPT와 유사한 기능을 갖출 것이다 라고 지금 결국에 생성형 AI를 집어넣는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아마존이 개발을 했었던 가정용 로봇이나 스마트 홈보다 발전된 인공지능 모델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이게 이제 생성형 AI의 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적용을 해서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의 기능을 향상을 하는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다가 이거를 사람이 키보드로 따다다닥 치면은 무조건 컴퓨터로 우리가 데스크톱 앞에 노트북 앞에 뭐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챗 GPT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음성 인식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것을 통해서도 챗 GPT에 우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의 진일보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차량 내에다가 음성 명령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미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죠. 뭐 내비게이션에다가 음성 인식으로서 뭐 목적지를 간단하게 단어로서 말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창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던가, 뭐 추우니까 에어컨 뭐 온도 좀 낮춰라 이런 지금 상황들 같은 경우는 음성 명령으로서 지금 기능을 전반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최근에 애플의 시리를 통해서 단축 명령어 음성 인식 기능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2030년에는 이 AI 음성 비서가 탑재가 된 차량 비중이 전체 신차 중에 40% 이상이 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완전 자율주행 V11 이번에 이제 단일 스택 모드겠죠. 베타 버전에서 음성 피드백 기능을 지금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 중에 지금 컴퓨터가 읽지 못하는 오류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뭐 비보호로서 지금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쪽 차량 같은 경우도 뭐 비보호로서 얘 같은 경우도 좌회전을 이쪽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삼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음성 인식으로서 정확한 상황 설명들을 지금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어떻게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요청 사항들을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영상 차량이 이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수집이 되는 영상 데이터로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좀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음성인식 피드백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음성인식을 저기 뭐 테슬라 데이터 센터에 있는 개발자가 그냥 순수 귀로 듣는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뭐 비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기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네 라고 하는 거를 자연어를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이 개발 시스템에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전체 시스템이 수정이 되면은 안 되겠지만 이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 한 10명 중에 7, 8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주는 거를 좋겠어 요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런 상황 같은 경우 신뢰도가 높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오토 라벨링으로 굳이 개발자가 이거를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오토 라벨링으로 연결을 해버린다. 자연스럽게 그냥
인공지능 시스템을 지금 이제 수정이 되어지는데 운전자가 같이 동참이 되게 되는, 그러면은 굉장히 이 자율주행의 개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음성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지고 음성 인식 분야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휴머노이드를 출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이 휴머노이드를 출시를 해가지고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에서 사람들이 뭐 나사나 뭐 그런 거를 쪼이고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이 휴머노이드로서 대체를 하려고요. 이 자동차 공장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일명 이제 병목 현상이다라고 하죠. 이게 지금 병목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가장 빈도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결국에 사람의 손이 가장 많이 타는 어셈블리 공정 쪽에서 가장 많이 이게 지연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줄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겠죠. 특히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인권이 없습니다. 파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충전해가지고 24시간 풀 공장을 돌려버릴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같은 이제 뭐 사이트다라고 하더라도 뭐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공장 대비 이런 휴머노이드가 적절하게 100% 녹아 들어가 있는 이런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이 같은 면적이다라고 하면은 생산 능력이 몇 배 이상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를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동차 공장에서, 그러니까 본인들 자동차 공장에서만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자동차 공장에도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은 가정용 로봇이나 다른 무슨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뭐 농장들, 대형 뭐 대규모의 농장들, 그런 곳에서 좀 인력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의 자기들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제된 환경이고 이런 것들의 수정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얘는 인제 휴머노이드가 개발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으로, 그러니까 이 판매를 위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퍼블릭으로 가정용이냐 아니면 뭐 농장용이냐 아니면 다른 자동차 공장용이냐 이런 곳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환경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 비전 시스템, 이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커스터마이징이 안 된다. 실제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통제된 환경이고, 이 지금 이 자동차 주행 같은 경우도 결국에 통제가 되어 있는 차선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적으로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러한 변수들이 창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로봇들의 개발자들의 피드백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이것을 넘어서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이 자연어를 처리를 해서 이걸 챗 GPT가 코딩으로 바꿔서 그러면은 농장에서 이 토마토 농장이면 굉장히 이 로봇의 손에 그립을 안 터지게 잘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수정을 시킬 수가 있는, 라벨링을 수정을 시킬 수가 있는 필요들이 이제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술력들이 총집합이 되어줘야 이런 가정용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실제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단순 노동에서 인력을 완전히 대체를 하는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결국에 이 카메라 비전 시스템, 그러니까 개발자의 노력으로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별로 너무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휴머노이드의 개발자들과 실제로 쓰는 사용자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이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시스템들을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음성 인식과 음성 인식이 바로 챗GPT, 이 생성형 AI와 결합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채팅으로 그냥 테슬라 2천만 원, 3천만 원, 휴머노이드 출시계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단순 명료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알아챌 필요가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말로 사람의 입으로 말로 한 이 뭉뚱거리는 말을 바로 테슬라 2천만 원, 3천만 원대 휴머노이드 출시계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술이 바로 음성인식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텍스트를 바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로 변환을 시켜주는 게 바로 생성형 AI가 진행을 해주는 코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딩을 통해서 생성이 된 코드를 컴퓨터가 읽고 수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가 생성형 AI가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넘어서는 음성 인식이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개발 과정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도 지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빅테크들이 왜 지금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챗 GPT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음성인식 AI 비서에 대한 기술력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어요. 사실 챗 GPT보다 음성인식 AI 비서가 먼저 등장을 했는데 사용을 하는 그런 만족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삼성 핸드폰에도 뭐 빅스비나 이런 인공지능 비서들이 있지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성 인식 데이터에는 사실 굉장히 거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다기보다는 뭐 가수나 노래, 그러니까 보통 이 핸드폰으로 음성 인식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뭐 한 8, 90%가 노래 틀어줘.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죠. 스마트홈 같은 경우, 스마트 스피커에서도 뭐 누구 노래 틀어줘, 아이유 좋은 날 틀어줘, 이런 식으로 가수 이름이나 노래 이름 이런 데이터베이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음식점 내가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데 길 찾아줘, 이런 뭐 음식점 이름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음성인식 AI 비서와 생성형 AI를 결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손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생성형 AI가 결국에 어느 정도 이런 뭐 스토리지, 그러니까 뭐 저장 용량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좀 이 AI 개발의 인프라만 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구축을 하는 거는 생성형 AI가 어차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생성형 AI가 음성 인식의 기술 한계를 돌파를 시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 기술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사용자들의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거, 뭐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뭐 뉘앙스라고 하던가 발음의 뭐 부정확함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거를 생성형 AI가 굉장히 방대하게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게 해주면서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업계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 챗 GPT 같은 AI 챗봇들을 음성으로 제어를 하게 된다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어차피 음성으로 미래에는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10배 이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윈입니다. 자회사가 AI 센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음성 인식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센서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진을 활용을 한 음성 신호를 만들어냈고요. 기존의 음성 센서 대비해서 최대 20배 이상의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음성 인식의 부정확함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력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법인 설립이 들어갔죠. 결국에 이런 기술주들이 대박이 나기 위해선 미국에 가야 됩니다. 북미 진출이 임박하고 있다. 빅테크들과의 협력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젠입니다. 국내 1위 오토모티브 음성 인식 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음성 인식 솔루션을 내수용이나 수출용이나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이제 20개국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하는 다국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애플 시리의 개발을 참여한 뉘앙스 쪽과 협력을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의 음성인식 솔루션을 독점 공급을 했는데 이 지금 해당 이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다가 인수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이 음성인식 쪽으로 굉장히 로봇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매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줄 수가 있는 실전 차트 자료집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 개별적인 캔들 어떻게 실전 차트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실전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급등 직전에 어떤 자리들에서 잡아 주셔야 빠르고 확률 높게 수익 실현을 크게 잡아가실 수가 있느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 차트 자료집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금 이제 애플 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설치하는 데죠. 카톡 같은 거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이나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를 하는 데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장전 시황글들, 당일 단타 관심주들 매일매일 무료로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 정보들 일절 지금 일절 쓰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이제 누르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별표 치고 확률 85% 실전 차트 강의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요. 첨부 파일 부분에 이 부분 누르시면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들 정보들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뭐 이달 초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사이에 상한가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5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HN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한가 그 이상 가면서 60% 70%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 줬었던 것 같아요. 한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이제 올라가 줬었던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최근에 찍어드렸었던 종목 8월 10일자로 찍어드렸었던 STX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2차전지 원자재 쪽에서 다크호스로 좀 뽑히고 있다,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찍어 드리고 나가지고 100% 이상, 2배 이상 상한가 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지금 상승세까지도 나와주게 되었죠. 최근에 이제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중요하다 강조 드리면서 찍어 드렸었던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한 3, 4거래일 정도 안에 50% 이상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당 자료집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단타 관심주들 매일 장전 30분 전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일 이제 또 급등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신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단기적으로 초반에 또 상승세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초반에 또 상승 구간들, 급등 구간들 또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었겠죠.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AI 반도체 쪽에서 뭐 MDS 테크, 딥노이드 같은 경우 오늘 한 10% 20% 정도 가량 또 급등세가 나와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일 이제 한 10% 20%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무조건 간다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당일 단타 수급이 강하게 돌 만한 종목들,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들 좀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단타 종목이니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내가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단타로 벌어 가보시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은 재밌게 단타 또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요,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들,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등 타이밍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중요한 정보들, 종목들 매일 분석을 해서 영상 업로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퇴장을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